차승TV 교과서 조정목. 르네상스맨 이준우. 메인 구주요. 별크러쉬 김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물방울 보형물이에요. 물방울 보형물은 좀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방울 보형물이 한참 한국에서 유행할 때 진짜 가슴 수술 많이 했잖아요, 다들. ALCL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슴 성형을 이제 더 못하나 하는 걱정이 됐어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동그란 보형물이랑 다르게 위에는 얇고 밑에가 동그란, 옆에서 보면은 이제 티어트러프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물방울 모양이고, 그 보형물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안 돌아가게끔 또 딱딱하게 만들어야지 형태가 유지가 돼서 피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암의 일종인 문제를 일으켜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예도 많이 있고, 이제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형물은 전 세계에서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약간 애매한 영역에 있는 보형물들이 있어요. 거친 표면은 아닌데 표면이 돌기가 있고 물방울 형태로 되어 있는 보형물을 또 다시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물방울 보형물 많이 써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멘토 CPG만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때 막 물방울 보형물 많이 했을 때라 네. 한국에서는 엘러간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 보형물, 나노텍스처 보형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멘토랑 엘러간 이제 물방울 보형물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표면이 덜 거치다 보니까 딱 붙는 효과가 덜해서 많이 돌아가는 단점은 있지만 라운드와 엘러간 물방울의 사이 모양 정도 더 맞아요. 통통하게 생겼고, 맞아요. 그때도 생각했던 게 멘토가 참 좋은 보형물이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십 년 된 보형물을 꺼내 보면은 그렇죠. 엘러간 텍스처랑 멘토 텍스처랑 맞아요. 확실히 틀리긴 틀려. 차이 그래서 많이 나죠. 좋은 보형물이라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웬만한 분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라운드 보형물로 얼마든지 예쁜 모양이 가능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라운드 보형물의 또 프로필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넓이나 충진율에 따라서 또 소프트니스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해결이 가능한 게 많은데, 꼭 물방울을 썼을 때 미용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결과를 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가슴들인데요, 비스듬히 짧거나 관상형 가슴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면서 유륜이 탈장이라든가 유륜 탈증이라고 어. 많이. 그쵸. 네. 그렇게 모양이 나오고, 재건하시는 분들한테 안에 가슴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형물의 모양이 가슴의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좀 맞춰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물방울 보형물이 안에서 돌지 않기 위해서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ALCL이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방울 보형물의 거친 표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거친 표면이 결국에는 또 다른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건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재건 환자들은 암 수술을 하셔서 재건을 한 건데, 이거 쓰면 또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하기 어려우죠.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물방울 보형물을 쓰겠다. 하나, 둘, 둘, 셋. 다 안 우리 안 쓰죠. 써요. 물방울 보형물을 쓰지 않는 이유,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건강상의 문제. 저는 두 번째 있어요.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수술을 하러 올 때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 들어있는 경우는 반 정도는 파열이고 반 정도는 촉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구형 구축이 없고 뭐 멘토처럼 부드러운 피막이 돼 있어도 물방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코에시비니스가 되게 높거든요. 보형물이 되게 딱딱해요. 또 쉘도 이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얇게 만들면 파열이 되니까 두께가 두껍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형물에 비해서 촉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저는 우수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건강상의 문제. 촉감이 떨어져서 안 맞아요. 쓴다. 또 그 2015년도에 히달고 PRS 논문에 보면은 뉴욕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수술방 테이블을 이렇게 90도로 세워지거든요. 브라인드 테스트지.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워서 어떤 게 뭐 물방울이냐, 어떤 게 스무스냐, 이거 맞추는 거랑 어떤 게 미용적으로 더 나은 거냐 이걸 했었을 때 어떤 게 더 예쁜지 모른다가 물방울 보형물을 꼭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미 그 정도의 볼륨을 안 만든다면, 아까 고지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운드 보형물로도 모양은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라운드 보형물로도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나 있다. 어머머. 물방울 보형물 수술해 잘 된 사람 보면은 서 있을 때 되게 예쁜데 누워 있어도 되게 예뻐.
똑같은 거야. 누워도 똑같아. 이게 너무 내추럴하지가 않아. 너무 언내추럴. 너무 퍼지지가 정확한 않다. 누워 있는데도 너무 예뻐.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네 번째는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자연스러운 가슴이다. 그런 모양, 뭐 볼륨, 뭐 촉감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 환자가 움직일 때, 맞아요. 환자가 운동하거나 그렇지. 이제 움직일 때 그거에 따라서 가슴이 같이 움직임. 환자가 체위가 움직일 때 가슴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고 자연스럽냐. 이제 그런 면에서 물방울 보형물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덜하고 스무스 보형물은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자연스럽게 더 있다. 단단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오래 들어가 있었을 때 우리 조직을 미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형물을 빼보면 이렇게 흉곽이 좀 안으로 많이 꺼졌다든지 그 보형물이 닿는 이 모서리 쪽에 또 이제 뼈가 조금 이로전이 되죠. 이로전돼 있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물방울을 그러니까 물방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 표면이 거친 보형물이라고 정의를 해야죠. 단단하고 표면이 거친 보형물을 써야 될까? 그러면 잘. 사슴 TV 사슴지들은 물방울 보형물은 쓰고 싶지 않다. 근데 모르겠어. 꼭 필요한 환자가 오면은 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지방이식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는 라운드 보형물로도 거의 물방울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다 만들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굳이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환자분들에게 잘 해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안전이죠. 역치 이상으로 뭔가 원하는 분들한테 그걸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물방울 보형물을 타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선이 짧거나 뭐 뾰족 가슴, 투병 가슴 분들이 좀 큰 볼륨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그분들한테 그 정도 볼륨을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존적으로 더 작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뭐 수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환자면은 그분들의 그런 안전성까지도 그리고 미용적인 결과까지도 고려를 해서 뭐 상담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된다고 하는 병원 가지 마시고 저희 사슴즈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요. 제가 이 보형물로 수술하겠습니다. 환자는 선생님 그 보형물이 제일 좋은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현재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형물도 언제 또 더 좋은 보형물이 나올지 몰라요. 가장 좋은 보형물은 내일 나올 보형물이다. 야 그러면 가슴 수술은 언제 해야 돼? 가슴 수술? 계속 좋은 보형물 기다려야 돼? 지금 해야죠.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제일 좋은 보형물.